딱 700원만 투자를 하시면 몇 억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딱 700원만 투자를 하시면 몇 억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천, 서울 화곡동, 또 부산, 대전 거의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선량하고 열심히 사시는 많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무분별한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수십 채, 수백 채, 아니 수천 채를 사들여서 회장님 소리 듣다가 결국 집값 하락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가만히 보면 물건의 상태가 좋아서 그런 매물을 발견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임차인들의 약한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임대인과 또 그런 임대인에게 한 푼이라도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개념 없는 한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얼른 계약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어제도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보고 갔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흔들어서 계약을 하게 만드는 사례가 지금 결국 전세 사기로 이어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을 직접 둘러보면 참 선량한 임대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인중개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간혹 정말 이상한 사기꾼의 피가 흐르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이 전체 시장을 매도하고 그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왜 생겼냐면 예전에 고금리 시대 때 집장만을 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월세를 내는 것이 아깝고 해서 월세를 내느니 그 돈을 열심히 저축하겠다 해서 전세라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물론 요즘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기 좋아서 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사할 때마다 뭐 새 아파트로 옮겨 다니니까 좋긴 좋겠죠. 그리고 보유세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전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세라는 것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입자만 찾으면 내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들 전세를 놓았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는요 이촌 향도가 참 많았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 특히 서울 경기권에 많이들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전세 사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1981년이죠. 민법에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에 임차기간도 기본 2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명시가 됐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랬던 것이 점차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고 또 최근에 수년 동안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전세 대출을 통해 전세를 더 많이 선호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월세가 조금 더 늘었죠. 올해 거래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의 부동산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서 54.6% 그리고 전세가 45.4%였습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 수요는 또다시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거래할까요?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요 임대료 지불을 담보할 보증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회사를 설정해야 되겠죠. 보증을 받지 않으면 부동산 계약이 안 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의 개념이죠. 한 달 임대료를 예치금으로 맡기고요. 보통 디파짓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연체를 하면 예치금에서 떼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완료 시에 이제 이 물건의 멸실 정도에 따라서 예치금에서 이렇게 정산한 후에 돈을 돌려주죠. 미국도 주마다 분위기는 다른데요. 어떤 주는 디파짓하는 그 예치금 금액이 월세의 3배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세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의 주재원들
이 주재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월세를 구할 때 월세를 보통 한 달 내는 게 아니고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용산구에 가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치니까 12달 6천만 원을 한 번에 냅니다. 군인들이나 미국 기업의 임원들인데요, 이들은 회사나 그 나라에서 한 번에 내줍니다. 아무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전혀 신뢰관계가 없는 처음 본 집주인에게 돈을 건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 불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돈을 보증금으로 내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금융투자회사 같은 곳에 맡겨서 돈을 굴리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계약 시에 위험을 줄이려면요, 여러분 700원만 쓰시면 됩니다. 700원만 결제를 하면 되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양쪽 다 되니까 꼭 700원을 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즉시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본에는 소유권, 근저당,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선순위의 채권자는 누군지, 순서, 순위, 그리고 금액 같은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공인중개사가 미리 떼어놓고 확인을 시켜주지만, 계약 직전에, 중요한 건 계약 직전에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열람해서 확인하는 이 습관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괜찮겠지 했다가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 설마를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설마가 정말 사람 잡습니다. 얼마 전 임대사업자와 또 분양업자, 그리고 중개인들이 공모해서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493채를 매입을 하고, 이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받은 보증금 70억 원 가까이를 가로챈 사건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들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총 1,475채의 이 집을 명의를 이전한 뒤에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공인중개사가 사기 혐의에 가담을 해서 제대로 된 매물인 것처럼 중개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걸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공인중개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기친 이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배신한 거죠.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신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공인중개사에게 성실하게 중개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는 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 임차인의 발생 가능성 등을 적어놨어야 된다, 기재했어야 된다, 이러면서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요, 신고일 다음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잔금 납입 전에 먼저 이주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건요, 집주인들이 잔금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허락할 일도 없고, 또 서류상 그렇게 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중개사를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피고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공인중개사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험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계약은 민법의 원칙인 사인 간의 계약,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700원을 아끼려다가 정말 그야말로 내 전재산 수억 원을 날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00원 아끼지 마시고요,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강남의 어느 부동산 중개법인들을 좀 만나봤더니 적정 가격에 나온 매물이 계약이 성사되려고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내가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 그거 너무 싸게 판다, 이렇게 건물주나 집주인을 꼬셔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계약을 방해하는 그런 못된 영업을 하는 곳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유경쟁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교란하고 거품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도 충분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요. 적정선의 가격을 만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몰지각하고 잘못 배운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량한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오늘 영상 보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함께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리를 보여주시고 함께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